네, 검찰이 오늘 오후 고유정을 기소합니다.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정황 증거는 많이 발견됐는데 아직까지도 현재 시신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재판에 넘긴다 해도 고유정 살인죄 유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속기간 한 번 정도 연장했거든요, 변호사님. 근데 네. 사실 시신도 찾지 못했고 그렇게 성과가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일단 공소장에는 어떤 내용 들어가게 될까요? 예, 오늘 오후에 제주지방검찰청이죠. 네. 공소 제기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오늘이 사실은 구속기간 만료일이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연기를 해가지고 연장을 네. 해가지고 검찰에서 20일 동안 조사를 했죠. 근데 경찰에서 긴급체포 시점부터 따지면 12일간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별다른 다른 어떤 진척이 있었는지는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공소장에는 지금 4개의 혐의가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살인죄, 그다음에 사체 유기, 훼손, 네. 은닉입니다. 살인죄하고 말고 이제 사체 유기, 은닉, 훼손은 각자 하나하나가 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체 유기인이, 은닉인이, 훼손인이 다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그런 그렇군요. 범죄입니다. 그래서 네. 4개의 혐의로 공소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 일본주의라 해가지고 네. 처음 공소를 제기할 때는 증거는 이제 제출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네. 다만 이제 동기 이것이 이제 담기느냐의 문제인데요. 원래는 공소장에는 일시, 장소, 방법 이런 것들이 담겨야 되고 네. 동기도 보통 담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속해서 범행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네. 이 동기에 대해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지금까지 밝힌 걸 가지고 계획적 범죄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본인의 얘기인 우발적 범행에 대해서도 함께 공소장에 적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일단 동기 부분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공소장이 완전체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팀장님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시신을 지금 아직까지 못 찾았다는 거거든요. 이거 재판 가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직접 증거인 사체를 시신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 고유정이가 지금 피고인으로 이제 오늘부터 바뀝니다. 네. 검찰에서 진술할 때 살인한 거에 대해서 시인을 했어요. 네. 그러면 임의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또 범행이 사용한 흉기라든가 그 일부를 확보를 했고 네. 또 경찰에서 청주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컴퓨터하고 휴대폰 2개를 포렌식을 하다 보니까 범행 관련해가지고 검색어가 나와요. 물론 이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간접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인이 진술을 자백했죠. 시인했을 뿐더러 흉기도 찾았고 또 그리고 간접 증거도 있고 물론 시신을 찾게 되면 좋겠지만은 없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하고 재판에서 아마 유죄 판결 나는 데는 커다란 무리가 없을 건데 단지 네. 무발이냐 계획적인 범죄냐는 다시 또 그건 입증 필요가 하겠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경찰이 계속해서 시신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상희 기자 혹시 진척 사항이 좀 있어요? 네, 주말 사이에 진척 사항은 조금 있었습니다. 아, 제주도 그래요? 내에서 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이 뼈 추적 물체가 발견이 된 건데요. 네. 사실 시신을 찾는 문제는 뭐 형량의 입증 문제뿐만이 아니라 유족들 같은 경우도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찾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경찰이 지난주에 이 쓰레기 매립장 구역을 이 굴삭기 등을 동원해서 2.5m 정도를 깊이 파냈습니다. 그래서 네. 파낸 흙의 양만 한 120톤 정도인데 그곳에서 1cm에서 10cm 크기의 뼈 조각 한 20여 점이 수거가 됐고 이를 국과수에 의뢰를 한 겁니다. 나오는 기간까지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좀 기다려봐야 이것이 실제로 전 남편의 시신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고유정의 재판 과정에서 내가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시신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예,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네. 현재 지금 경찰이 지금 찾고 있는 이 뼈 조각이 바로 전 남편의 유해가 아닐 가능성이 그것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은 네. 이 발굴 시점입니다. 이 네. 사건이 발생된 것하고 그리고 범행 직후인 5월 27일 날 제주 지역의 이 그 고유정이가 어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네. 이제 그 확보가 됐는데 말이죠. 네. 처음에는 경찰이 제주도에 시신 유기가 없다라고 단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이것과 연관돼 가지고 지금 수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시기가 좀 늦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왜 이 CCTV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늦게 공개한 이유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그 생각.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경찰에서는 가능성 그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 있는 것이 시신일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범행 도구를 담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추정을 하게 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렇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는 것이 네. 실체적인 진실 발견하는 데 지름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런 그 시신 발굴이 너무 늦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서상희 기자 설명도 들어보니까 그 쓰레기 매립장이 그렇게 사건 현장과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아무리 글쎄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사건 해결 의지가 경찰에게 있었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주청에서 아마 좀 왜냐하면 사건이 네. 엽기적이다 보니까 당한 건 사실이에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네. 고유정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에 좀 의지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신 유기 방법이 제주도에서 완도항 갈 때 버렸다 그렇게 진술했고 CCTV도 나왔으니까 네. 그쪽이 추적을 했고 또 김포의 그 아버지 아파트 거기에서 또 훼손하고 버렸다고 하니까 제주도 내에는 아마 간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상을 집중적으로 수색을 했고 또 김포 쪽을 수색을 하다 보니까 그 이쪽을 빠뜨렸는데 나중에 유족이 이제 강력하게 하니까 시작을 했는데 조금 늦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청에서 좀 미진하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동선 파악은 확실하게 했더라면 그러니까 네. 25일 날 들어갔잖아요. 예. 27일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와가지고 그때 바로 쓰레기장에 가서 유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나온 때부터 계속해서 동선 파악만 제대로 했더라면 그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걸 좀 포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미진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고유정이 아까 얘기했듯이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예. 그 가능성을 좀 작게 봤던 것이 이제 이 제주 이쪽을 좀 이제 시신에 대해서 네. 좀 수색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유정이 어떤 진술을 했길래 경찰이 이렇게 도내 수색을 관과한 거죠? 일단 고유정은 네. 조사에서 뭐 해상이나 김포 아파트에서 시신을 유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주 네. 도내에는 버리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기자들도 네. 그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서장에게 물어봤어요. 제주 도내에는 이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없냐 했더니 당시 답변이 이랬습니다. 도내는 아니라고 보고라고 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때문에 기자들도 제주 도내에는 유기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유족이 먼저 CCTV를 발견했고 또 이번에 수색에 나서면서 또 뼈 추정 물체긴 하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네, 좀 초동 대응을 좀 더 적절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굉장히 아쉬움이 크게 남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게 시신이 발견이 안 되니까요. 유족들이 더 트라우마가 크신 것 같아요. TV 앞에서 떠나지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제 이 고유정이가 하는 그 진술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시기나 이런 것을 많이 놓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저 쓰레기통 안에 있는 것은 시신이 아니고 거기에 사용된 흉기일 것이다. 이렇게 네. 본인들이 추정을 했다면 확인을 해야죠. 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자체가 이게 영원히 제대로 이렇게 수사가 되지 못하고 이게 묻혀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하시겠죠. 특히 이제 이 아들이 그 집안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그 자랑거리였다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 동생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차라리 내가 그렇게 당하는 것이 더 나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그랬군요. 이 형이 그 집의 그 자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이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경우는 거의 두문불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사실 저 정도 상황이 됐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정신과 치료를 안 받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유족들이 받을 트라우마 굉장히 안타까운데 모쪼록 시신 얼른 찾아서 공소장을 완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소장에 없는 게 시신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동기가 지금 의문투성인데 그래서 지금 동기를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는 고유정의 이상한 언행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희 기자, 아들에게 친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다면서요? 네,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 고유정의 이상한 언행들 그리고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이제 보도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추정은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고유정이 자신의 숨진 친아빠,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게 하고 삼촌이라고 속였다는 겁니다. 삼촌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혼을 했고 아버지를 오랜 기간 만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버지라고 인식을 못하고 삼촌으로 인식해서
했을 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목인데요. 실제로 고유정은 이혼 후에도 이 현 남편의 호적에 이 아들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아들은 현재까지도 전 남편, 순짐 전 남편의 호적에 등재가 돼 있어서 강 씨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씨 집착 그리고 아들과 가족에 대한 집착이 어떤 범행 동기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사실 그 숨진 전 남편 측에서 고유정이 그렇게 아들을 안 보여주려고 하더라 이렇게 주장해 왔었잖아요. 이 이야기 들으니까 약간은 좀 통하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최초에 그 이혼을 하게 된 그 가장 핵심적인 동기가 네. 바로 이제 그 이 전 남편이 자기 아들을 친가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데려가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것이 이 두 집안 사이에 있어서 뭔가 균형이 좀 이렇게 약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가운데 애들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손자가 있으면 이 한 집에서 독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틀어진 가장 결정적인 그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 두 집 사이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불균형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이 친아들에게는 지금 자기 현 남편을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원래 아버지는 삼촌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유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을 향해서 가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그 문제점이 되는 대상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전 남편을 살해하려고 뭔가 움직였던 그 바로 시기가 네. 면접 교섭권 판결이 나고 난 직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친부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는데 판결은 정반대로 나오니까 자신이 그런 극단적인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건데 사실 고유정이 내가 이것 때문에 죽였습니다라고 말을 안 했잖아요. 네. 이 정도 정황이면 그래도 동기를 추정하고 재판부가 인정할 만큼이 됩니까, 변호사님? 글쎄 살해 동기라고 네. 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친권이라든지 내지는 성씨라든지 그다음에 치장자 입양을 계획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추정할 만한 이 살해 동기를 추정할 만한 그런 단서는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경찰에서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오랜 동안 이 수사기간 동안 범행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재판에 가서 얘기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거를 가지고 과연 계획적 범행이다. 지금 이 치장자라든지 성씨라든지 이런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물론 이것을 단순히 우발적으로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현재 또 하나 의혹이 남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의붓 아들 사망 사건인데요. 서상희 기자, 오늘 오후에 경찰이 가서 고유정을 대면 조사한다면서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네, 구치소에서 이제 조사를 할 예정인데 경찰은 이제 형사과장과 프로파일러 등을 동원을 해서 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의붓아들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채널A 취재진이 당시의 녹취록을 입수를 했습니다. 네. 의붓아들 사망이 있었던 그날 3월 2일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고를 한 사람은 고유정 본인이었습니다. 119로 직접 신고를 하면서 빨리빨리라고 말을 하면서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는 저희가 녹취록, 텍스트 형태로 입수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글자 형태로 보여드린다는 네.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119 대원이 아이 얼굴색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울긋불긋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주목할 만한 점은 고유정이 아이에게 전날 감기약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급대원의 기록에는 이 고유정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기록도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여전히 수상한 정황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구치소를 찾아가서 현 남편이 일부러 의붓 아들 이야기를 꺼내봤다면서요. 고유정의 반응이 어땠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면회를 가서 그 의붓 아들, 본인 아들이죠. 네. 사망 당시에 뭐 생각나는 거 없냐고 물었더니 네. 오히려 거의 대답을 않고 아직 사건이 종결 안 됐나라고 오히려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빨리 끝냈으면 싶다는 그런 걸 표출했고요. 네. 또 그 면회 가서 이제 경찰 프로파일 물어봤더니 그 의붓 아들만 이름이 나거나 거론되면은 상당히 움찔했다는 거 보니까 네. 의붓 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에 관련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품게 하는 행동이나 언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의붓 아들 얘기만 나오면 몸을 움찔움찔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현 남편이 가서 물어보니까 사건이 종결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의붓아들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네. 뭔가 그 스트레스를 받고 숨기는 게 있는데 숨기는 게 있는 거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현 남편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고유정한테 우리 아이 얘기를 꺼내면 좀 이상 반응을 보인다. 우리 아기 이름을 물어보게 되면 이제 갑자기 혼자 이제 한 10초간 대화가 끊겨서 혼자 계속 생각하는 모습도 제가 봤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난데없이 막 메모를 막 해요. 어떤 메모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막 메모를 하든가 좀 다른 반응 있잖아요. 네, 119 신고 내용도 그렇고요. 지금 보니까 현 남편의 이야기도 여전히 의문투성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구치소가 더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고유정이 뭔가 자백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제가 이제 이 사건이 네. 처음 이제 그 발생됐을 때부터 이 고유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아주 치밀하게 뭐 범행을 준비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확신과 신념이 일단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네. 신혼여행을 갔을 때 비행기가 출발한다는데 면세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고르면서 난 비행기 안 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일단 어떤 방향 설정해 놓으면 자기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것을 계속 얘기를 그쪽으로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일단 오늘 오후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또 오늘 오후 구치소 조사에서 고유정은 어떤 말을 할지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